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AI 경쟁에서 밀렸다는 평을 들었던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세계 최대 스마트폰 제조사가 될 것이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애플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믿고 보는 애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이 예전처럼 애플을 사랑하고 있진 않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가 급등이나 또 급락 없이 좀 잔잔한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근 출시 전략까지 수정하면서 내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CMS증권 박상준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피곤하다라고 하셨으면서 오늘 의상은 너무 멋지신데요. 여기 부토니에까지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여기 그냥 살 때 같이 붙어 있는 거라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엉겁결에 네. 패션 리더까지. 네. 근데 지금 뭐 오프닝에서도 얘기를 네. 했지만 애플이 좀 AI 지각생이다 이런 꼬리표가 달려 있었는데 네, 그렇죠. 아이폰 17 나오면서 평가가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성장 동력은 아이폰인 걸까요? 그렇죠. 사실 이제 요번에 아이러니하게도 요번에 이제 조정 장세에서 AI가 조금이라도 묻어 있는 종목들은 많이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이제 많이 그동안 급등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애플은 좀 호조도 있었고 뉴스가 이제 뭐 괜찮은 뉴스도 있었지만 AI가 좀 말씀하신 대로 좀 지각생이다. 이런 평가 때문이었는지 요번에 이제 하락장에서 굉장히 좀 강세를 보였었고 요번에 이제 중국에서 판매량이 이제 다시 한번 급등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중국에서 좀 판매가 부진하면서 이제 애플의 아이폰 판매가 이제 조금 많이 부진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고 거기에다가 AI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늦어지면서 이게 애플이 과거와 같은 명성을 좀 누리기는 좀 힘든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요번에 이제 10월 달에 이제 나온 결과를 봤더니 이제 아이폰의 매출 판매가 이제 중국 내에서 37% 증가를 했다. 근데 그 중에서 아이폰 17 시리즈가 한 80% 정도를 차지했으니까 이제 17 시리즈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말이 많았지만 역시나 이제 굉장히 잘 팔렸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고 10월 달만 봤을 때 중국 내에서 스마트폰 중에 이제 그 시장 점유율을 25%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의 영광을 조금 다시 찾아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일단 이 한 분기만을 보고 판단을 하기는 좀 쉽지 않겠지만 그동안 부진했던 게 반등으로 돌아섰다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내년에는 이제 나올 것도 여러 개가 있다라는 것인데 항상 이제 애플에 대해서는 뭐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많잖아요. 뭐 이제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워낙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뭐 혁신 없었다라든지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었고 근데 이제 애플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그 에코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팬들 이제 유저들인데 요번에 그거에 이제 또 한번 그 힘을 발휘한 게 있었죠. 이제 애플에서 이제 요번에 이세이 미야케랑 같이 해가지고 아이폰 포켓 요거를 냈는데 처음에 말이 많았습니다. 뭐 양말 같이 생겼다. 뭐 이제 근데 저거의 가격은 너무 비싸다. 네,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게 짧은 버전, 긴 버전 있었는데 짧은 버전이 $150, 긴 버전이 $230니까 이거 누가 사냐 이랬는데 역시나 나오자마자 이제 다 완판이 되었고. 완판이 됐었어요? 네, 이미 완판이 됐어요. 이게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한국에서 파는 매장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매장 일부에서만 됐었는데 거기도 다 완판됐고 온라인도 바로 품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리셀가까지 지금 30몇만 원이었던 게 50만 원대로 이제 증가하는 이런 게 나왔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아이폰 같은 경우도 이제 투명 아이폰 나올 거라고 또 폴더블 아이폰 나올 거라고 이러면서 맞습니다. 되게 다양한 거를 이제 1년에 2번씩 막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삼성이랑 경쟁 관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일단은 뭐 삼성을 꼭 의식했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내년에 2번으로 나올 것은 예상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9월 달에 발표를 했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오늘부터 이제 미국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로 이제 들어가잖아요. 이제 추수감사절 들어가면서 이때를 노리면서 9월 달에 출시를 하고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많이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에 이제 누리려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는 그냥 아이폰만 냈었다면 지금은 아이폰에 뭐 아이폰 프로에 에어에 여러 가지가 이제 산재하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전 부서가 여기에 이제 몰두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1년에 한 번에 낸다는 큰 행사다 보고 여러 가지를 내다 보니까 모든 부서 거기에 이제 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AI 뭐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게 계속 출시가 늦어지면서 그런 거에 있어서도 이제 한 번에 몰려 있었던 이런 것들이 조금 줬던 그런 이제 부작용이 있지 않냐라는 내부적인 의견도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으로 할 것이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뭐 이제 지금 예상되는 것은 내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9월에 뭐 아이폰 18 프로라든지 폴더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놓고 그 다음에 2027년도 봄에 이제 그 일반 모델 아이폰 18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게 이제 좀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연중으로 이제 그 판매가 좀 분산돼서 매출 이제 증가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실 내년에 이제 가장 좀 다들 주목하고 있는 것은 AI가 될 테니까.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AI를 그러니까 그 애플이 직접 낼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미나이를 붙인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있어서 내년에 이런 변화를 하면서 이제 그 AI 출시에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뭐 출시 전략 뭐 중요한데 근데 그 전략을 결정하는 게 결국엔 사람인 건데 네. 지금 애플은 CEO 교체설도 나오잖아요. 팀 쿡의 후계자들 뭐 후보군도 뭐 여럿이 있는데 근데 어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애플의 성격도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들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존 터너스라고 이분이 이제 가장 유력하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요번에 이제 9월 달에 아이폰 그 공개 행사에서 이제 팀 쿡이 직접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폰 에어를 이제 신제품이잖아요. 이 신제품 얘기를 할 때 사실 신제품 되게 중요한데 뭐 물론 에어는 처음 잘 안 됐습니다만 신제품이 제일 중요한데 요거 얘기할 때 존 터너스한테 마이크로폰을 넘겼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 존 터너스가 이제 받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분도 엔지니어링 출신이고 2001년도부터 이제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이가 50세인데 과거에 팀 쿡이 처음 이제 물려받았을 때 나이랑 비슷하고 그래서 좀 장기로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팀 쿡이 이제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뭐 이제 그 어떤 경질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 과거에 이제 2011년도에 팀 쿡이 CEO가 됐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 주가가 11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어떤 황금기를 같이 했고 이끌었던 수장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름다운 은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그 CEO가 교체된다라고 하면 가장 걱정되는 건 이런 회사는 뭐 디즈니도 마찬가지고 CEO가 엄청나게 중요했던 이런 회사는 CEO가 교체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그랬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여전히 또 잡스를 그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쵸 뭐 그쵸 사실 뭐 이제 스티브 잡스 교체한 지 너무 오래되긴 했지만 레전드였으니까 근데 그 디즈니 같은 경우에 보면 바바이거가 떠나질 못하잖아요.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고 떠난다라고 하면 주가 급락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는데 팀 쿡도 어찌 보면은 애플한테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그 과거에 팀 쿡 임명 당시에 이제 주가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 8월 24일 날 이제 임명이 발표됐거든요. 8월 24일 날 장 마감 후에 임명 발표하고 나서 주가가 5% 정도 급락했어요. 그런 이후에 25일 날 이제 그 주가가 이제 하락돼서 좀 반등을 하고 26일에는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해서 이제 완전히 그 하락분을 다 이제 반납을 했는데 그 당시 좀 중요한 게 기술주가 조정을 전반적으로 받는 시기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올랐으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내년 2월 정도에 뭐 CEO 교체에 대해서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런 걸로 우려를 할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내년에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살짝 드렸었던 AI 그런 것들도 있고요. 이제 애플이 지금 서비스 부분이나 뭐 이런 쪽도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올해 조금 그래도 괜찮았었던 게 이제 컨텐츠 부분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애플 TV라든지 애플 스튜디오 쪽에서 성공한 작품들이 좀 있는데 애플 TV 쪽에서는 한국에서는 그렇게까지 뭐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세브란스라고 하는 요 이제 벤 스틸러라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제작한 건데 여기 시즌 2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역대 최대 시청량을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 F1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애플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해서 그 처음은 아니죠. 여러 가지 스튜디오에 계속 도전을 했는데 지금까지 실패하다가 처음으로 성공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올해 이제 그 전체 그 전 세계 박스 오피스의 6위권에 올랐으니까 굉장히 이제 좀 이런 스튜디오 부분이라든지 컨텐츠 부분에서도 애플이 어느 정도 자리에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근데 여기서 또 이거는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새는 건데 여기 월드와의 그 전 세계 박스 오피스 한번 보시면 1위가 너자 2잖아요. 너자 2라는 게 1위거든요. 요거 이제 되게 생소하잖아요. 영화 아니었나요? 네, 중국 만화 영화예요. 근데 여기서 월드와이드가 뭐 19억 정도 되는데 19억 달러 정도 되는데 포린이 18억 정도 되잖아요. 이거 미국 기준이거든요. 그 포린은 다 중국이에요. 이게 지금 전 세계 1위를 했는데 중국 내수 중국에서만 보고
1위니까 사실 이거는 좀 얘기가 샜지만 중국의 이 그 소프트웨어 콘텐츠 파워가. 파워가 엄청나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거 조사하다 보니까 좀 재밌게 봤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를 갱신하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상승폭이 너무 낮잖아요. 나머지 종목들에 비하면.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장기 투자로 묻어놓기에는 절대 안 망하고 뭐 확실하게 유저가 있으니까 제일 건전하다. 이렇게 보면은 계속 뭐 장기 투자는 할 만한 건가요, 지금? 그렇죠. 사실은 애플이 뭐 구글이 요새 뭐 조금 이렇게 계속 뭐 이제 그 요새 TPU도 그렇고 부각이 돼서 그렇지 구글도 사실 애플이랑 비슷하게 좀 조용했던 주식이잖아요. 이런 주식들이 한국 투자자분들의 성향에는 그렇게 맞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재미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5년 주가로 봐도 애플이 한 138% 정도 올랐는데 이게 최근에 이제 다른 빅테크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옳은 건가라고 할 정도로 1년 올라야죠. 네, 저런 건. 그전에 다른 거는 1년 막 6개월 만에 올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 재미없어 하실 수도 있지만 요거는 장기 투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이제 뭐 이제 필승 전략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야금야금 신고가를 계속 이제 갱신을 하는 이런 종목이어서 사실 이게 뭐 이제 저는 애플에 대해서 뭐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애플 종목 자체를 한국에서 이제 많이 투자하시는 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 많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자산가 분들도. 근데 이제 애플은 어찌됐든 여기에서 성립되는 논리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 종목으로 장기 투자를 하기는 힘든데 제가 ETF 중에서 굉장히 좋은 거를 좀 찾아가지고 오늘 좀 가져왔는데 이게 애플 밸류체인 ETF거든요. 우리나라의 금감원의 규정상 이 밸류체인 ETF에 25% 이상 그 종목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애플은 여기 딱 25%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애플의 밸류체인들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애플의 밸류체인들이 대부분 AI랑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이제 ETF가 애플보다 성과가 좋은 것은 물론이고 나스닥이나 뭐 다른 종목들보다 성과가 월등히 좋아요. 그래서 애플의 안정성과 AI의 이런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을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ETF로 애플에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은 뭐 맨 위에 있는 게 당연히 요 아까 말씀드린 ETF고 그 밑에 맨 밑에 있는 파란색이 나스닥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다른 이제 기술주라든지 이런 ETF랑 비교를 해도 성과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탑 15에 그러니까 그 탑 보유 종목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애플이 25%, 나머지 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거 다 최근에 저희가 보면은 잘 나가는 종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다 애플의 밸류체인, 그러니까 애플이 뭐 새로운 아이폰 내가지고 스크린 바꾸고 뭐 이런 데에 다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AI랑 관련된 종목들이 많고 그래서 최근에 올라가는 성과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내년에도 사실 저희가 뭐 AI 뭐 붐이다, 뭐 AI 버블이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사실 AI 버블에 대한 그런 어떤 논란은 조금 종식이 된 것 같고 이제는 유동성이 관건인 것 같은데 내년에도 이런 것들이 좀 이어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AI 관련된 종목들이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애플의 안정성과 그런 이제 그 시장의 상승력까지 같이 가져갈 수 있고 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매력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이것도 좋은 ETF 같습니다. 조금 아까 밸류체인 말씀하셨는데 고어텍이라고 중국 기업도 있던데 이런 것들은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중국 종목인데 그냥 투자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사용하시는 증권사의 HTS나 MTS에서 다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애플이 이제 중국의 밸류체인이 되게 많죠. 그래서 이게 사실 애플이 성장에 중국이 많이 도와줬지만 지금은 발목 잡힌 게 중국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이 애플 밸류체인들이 중국에서 과거에 성장한 게 엄청나요. 이 고어텍이라고 하는 회사도 굉장히 작은 회사였는데 애플의 그 에어팟을 이제 아웃소싱으로 받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거의 9배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요 음향기기라든지 이런 쪽에 애플이 초기에 이제 중국에 이런 그 아웃소싱을 줄 때 자기들 본인들의 기술자나 이런 거 파견해가지고 엄청나게 가르쳐 줬어요. 사실은 은인이죠, 지금의 어떤. 그래서 엄청나게 기술을 전수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가지고 지금은 메타의 AR든지 메타 글래스, AR 글래스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음향기기 쪽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또 한번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 밸류체인으로서 이제 고어텍도 애플이랑 메타, 빅테크들의 이런 어떤 제품들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계속 좀 주가 상승이나 이런 것도 좀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서 요 고어텍 같은 종목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또 첨단 산업에서 빠질 수 없는 게 힙토류인데 네.
근데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분명히 히토류 부분들은 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긴 했는데 수면 아래의 상황은 또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트럼프 행정부는 계속 뭐 MP 머티리얼즈 지분 취득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히토류 독립 뭐 이 부분은 미국은 계속 끌고 나가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하기 전에 이제 10월부터 중국에서 히토류 이제 수출도 이제 허가받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때부터 히토류 주식들이 급등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100%씩 막 오르고 했었는데 그 상승분을 지금 다 반납했죠. 왜냐하면 이제 뭐 합의하고 이제 수출 재개할 것처럼 하니까 뭐 재개하겠죠. 하겠지만 결국에는 요새 이제 최근에는 또 분위기가 뭐 이제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에 중국 간다 뭐 이러니까 뭐 이제 G2의 협력 체제 뭐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G2로 가겠지만 패권 전쟁은 계속된다라는 게 기조에 깔려 있는 거고 그런 가정하에 히토류는 미국이 독립을 하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요것도 최근에 나온 뉴스인데 뭐 이제 사우디랑 히토류 공급만 추진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MP 머터리얼즈랑 미 국방부랑 이제 같이 편을 먹고 사우디 광산업체 마덴의 파트너십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 자기네가 이제 조달하겠다라는 건데 MP 머터리얼즈랑 미 국방부랑 지분 49% 가져가고 사우디의 마덴이 51%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분은 거기 주면서 이제 우리는 거기에 같이 협력하겠다라는 건데 여기에 있는 필요 자금을 다 국방부가 돼요. 그러니까 MP 머터리얼즈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본인들은 이제 채굴만 하고 이제 자금은 다 국방부에서 되는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희가 이제 MP 머터리얼즈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을 때가 이제 그 국방부에서 자금 4억 달러 넣으면서 우선주로 투자를 했을 때인데 요게 아마 7월 정도 됐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나온 사우디 뉴스는 미중 협상을 한 이후에도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지금 뭐 거품이 많이 빠졌지만 지금이야말로 MP 머터리얼즈라든지 히토류 관련된 주식은 계속 좀 사모으면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건데 사실 요거 뭐 MP 머터리얼즈 이야기는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나 뭐 아직 조금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4억 달러 투자를 했고 3.5억 달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필요한 히토류의 양이 5만 톤 정도 되거든요. 현재 기준이니까 사실은 그건 뭐 로봇이 더 활성화되고 어쩌고 하면은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기준으로 한 5만 톤인데 지금 MP 머터리얼즈가 유일하게 생산해내고 있는데 생산할 수 있는 양이 맥시멈으로 해봤자 연간 3천 톤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요번에 4억 달러를 투자를 해가지고 X10이라고 하는 시설을 같이 짓기로 했거든요. 2028년 완공인데 그게 완공되면은 10,000톤 정도가 채워집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해요. 그래서 뭐 USA 레어라든지 크리티컬 메탈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실체가 크게 없는데도 주가 같이 들썩이는 이유가 여기에도 이제 지원할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의 어떤 그런 입장은 이제 그 히토류 쪽은 계속 이제 그 자립을 위해서 돈을 쏟아부을 것이다. 요게 이제 중론이기 때문에 지금 좀 조용해졌다라고 해도 이제 MP 머터리얼즈 같은 종목들은 계속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MP 머티리얼스 얘기도 있지만 결국 관세 부분 얘기하면서 1년 유예만 해놨지 네,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해놓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결국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이슈고, 그다음에 어차피 부족하고 네. 이런 상황이면은 양쪽은 어차피 뭐 계속적으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중국은 지금 과거에 지금 그 엄청나게 히토류 업체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통합해가지고 지금 딱 2개만 남겨놨어요. 북방에 하나, 남방에 하나. 딱 이제 그 해놨고 남방 쪽에는 이제 중히토류, 뭐 경히토류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이 두 기업들이 과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몰아주고 경쟁하기가 너무 좋아요. 근데 사실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경히토류 쪽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 히토류 쪽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중요한 건 중히토류 쪽이에요. 이게 자성을 이제 뭐 그 열기라든지 버티는 게 그게 더 강하기 때문에 뭐 군사용이나 이런 데 중히토류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미국은 지금 양적으로는 뭐 2028년까지 10,000톤 정도를 채울 수 있다고 하지만 중요도에서는 중히토류는 아직까지도 확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MP 머터리얼즈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이랑 체결을 한 것도 거기에서 중히토류를 캐겠다는 거거든요. 사막에서 캐는 거라서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갈 길 멀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화해는 하지만 계속 이제
더 멀리 봤을 때는 서로 이제 비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중국은 이 두 개의 기업을 기준으로 해서 더 강화를 시킬 거고 미국은 계속 따라가기 위해서 뭐 그린란드란지 딴 데 있는 히토류까지 다 결집을 해가지고 이제 뭐 모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럼 그런 두 개 주식은 다 상장이 돼 있나요? 그 중에 북방 쪽에 있는 거 상장돼 상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네. 실제로 지금도 제일 관심이 있는 게 중국 테크 주식들, 중국 히토류 주식들 이런 쪽 같은 경우 내년에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상승했다가 최근 들어서 많이 빠졌어요, 다시.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좋은 타이밍이냐 이런 이제 물음표가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중국 기술주들이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하기 전까지 괜찮았다가 이제 미중 무역 협상하고 한동안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알리바바라든지 이제 기술주 그렇죠.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나오는데 그것들이 좀 잘 나오면서 최근에 기술주들이 좀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분위기도 괜찮고 이제 중국 내에서도 이제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지 이런 게 나올 거라는 예상들이 계속 나오면서 기술주가 다시 좀 살아나기 시작을 했고요. 사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내년에도 역시 중국은 기술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기술주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이 매수 타이밍은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관련 주식은 사실 그거는 히토류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MP 머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단을 지지해주는, 그러니까 하단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110달러에 무조건 사주겠다, 뭐 이제 킬로그램당 뭐 이런 거를 국방부랑 체결했으니까.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히토류의 그 채굴량을 국가에서 그 조절해요. 연간 채굴량을 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출은 한정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국의 히토류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이제 이런 이제 그 같은 경쟁 관계에서 움직이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MP 머터리얼즈랑 그 북방 히토랑 이렇게 주가를 비교해 보면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같이 할 수 있겠지만 어디가 돈을 더 많이 쏟아부을 거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중국 히토류, 미국 히토류라고 하면 미국 히토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는 MP 머터리얼즈가 더 머터리얼즈. 낫겠죠. 예. MP 머트리얼즈 꼭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